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출신장에서 원문 두 번째가 되죠. 이 원문 1번은 1, 2, 3등을 다투는 거예요. 1, 2, 3등을 다투서 원기가 암리전했을 때라고 해서 한 개의 원기가 암리전했다라는 건 지장간에 용신이 들어있는데 지지지장간이에요. 그러고 나면 지지지장간이라고 했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격국론에서는 천간으로 투출한 오행을 가지고 격을 잡고 거기에 상신과 구신을 잡죠. 그래서 격국론과 업불론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격국론은 천간을 위주로 하고요. 업불론은 천간을 보긴 보는데 지지가 얼마나 실어줬는가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업불론과 격국론의 차이는 큽니다. 안 클 수가 없어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 격국론과 업불론의 용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사주가 거의 8, 90% 좋은 사주가 되죠. 그런 사주 있어요. 용신이 동일한 사주가 있습니다. 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2번 청득진이에요. 청한 것을 득진, 다 얻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이건 이제 각주출이란 거예요. 했는지 요 밑에 있어요. 적천수 지배에는 청득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청득진이 맞을 거예요. 이걸 완전히 다 얻었을 때는 황방의 객이 된다라고 했어요. 황방이라는 것은 누런 기름을 바른 창호지라고 하죠. 창호지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1번에서는 1, 2, 3등을 다투는, 과거에서 1, 2, 3등을 다투는 사람과 여기에서는 1, 2, 3등이 아니라 그 이하에 황방에 사람 이름을 올리는 거니까 등외 사람들이겠죠. 비록 좀 뭐가 있냐면 탁기는 있어도 탁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역시 중식이라고 해서 그 예식에서 마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중자가 가운데 중으로 하지 말고 마칠 중자로 해야 돼요. 관역을 가운데다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식하는데 가운데 맞췄다라는 것은 과거 시험장에서 참가해서 가운데 낄 정도면 황방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이 아니라 임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득진자란 무엇이냐 하면 비라고 했으면 이 부정어가 영어와 똑같아요. 앞에 나트가 들어가면 이 나트가 어디까지 가는가 봐야 돼요. 일행성상도 아니고 양기쌍청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면 둘 다 아니라면 일행성상과 양기쌍청은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비록 오행이 모두 있더라도 비록 오행이 진출 모두 다 나왔더라도 청기가 유일하게 봉생황 생황의 길을 맞이하면 혹 진신이 득용 참된 신이 얻게 되면 혹 청기가 심장자 이게 이제 지장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황방의 표명 황방의 그 표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만약 청기가 당권하고요 한신과 기계 기신이에요. 불사령 옆에 이제
아무 기운이 없이 있는 거죠. 불신장 또 깊이 들어있질 않아요. 이럴 때 덕세운, 이거 세운이란 거 대운이에요. 대운에서 재하고 화하는 자는 역시 발갑. 이 발갑이라는 건 그래도 1등을 하는 소리인가요? 1등을 한다고 그러죠. 발과와 발갑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1등을 할 수 있다. 천기당권하고요. 수요 탁기. 비록 탁기가 있으면 그 탁기는 안방해서 저 옆에다가 편안하게 득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불범 희용신, 범하지 않아요. 희신과 용신을 범하지 않으면 비록 불능 발갑, 이게 발갑이라는 게 아마 1등인 것 같네요. 역시 발과, 이거 이제 발과란 중식, 맞은 거예요. 황지, 누런 종이에다가, 황방이라고요. 누런 종이에다 이름을 올리는 거죠. 청기가 비록 부당령 하더라도 득한신, 기신이 부당 탁기와 어울리지 않고 있으면 광부청기, 넓게 청기를 도와주면 복세운, 이건 대운이에요. 안둔 자, 대운이 편안한 자는 역시 가중식, 그러니까 그 예식에서 가운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중자를 맞을 중자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65번 했고요. 466번 할 차례네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개미, 개해, 갑오, 정묘라고 해서 이 사주 뭐가 강할까요? 강한 오행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에 뭐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봐야 돼요. 자, 개해, 개미, 갑오. 철조 선생은 분명히 간목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수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뱀이 목국을 하고 있고요. 묘목이 여기 있어요. 화가 있고, 그래서 이 해수의 변신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도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 금운은 어떨까요? 지나오면서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 금운은 피해가 클 것이고요. 지지로 들어오는 것은 다행히 오화가 있어서 좀 막아주긴 해도 이 30년은 고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모기채입니다. 모기채니까 그건 뭐라고 그래요? 럭겁격이라고 그러죠. 인숙격도 될 수 있어요.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격국 잡는 것은 인숙격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인숙격을 잡았으면 어쩌는데. 그 다음에는 인숙격이니까 뭐를 쓴다? 이 상관을 쓴다고 하겠죠. 그러면 긴 취식, 격을 버리고 상관을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수가 강할 때는 식상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수 못 쓰겠다는 거죠, 용신을. 인수 용신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다라는 거죠. 간목생호 해월이에요. 해월에 태어났어요. 개수배우도 했어요. 이거 이제 인수를 붙들고 늘어지세요. 점점 이 뒤끝으로 올수록 철조 선생도 격국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조 선생은요, 젊었을 때는 격국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자기 사주가 안 맞으니까 적천수로 변신을 하신 거죠. 격국론은 내 사주에 안 맞는구나 하고, 기세범람, 이 기수가 이렇게 해서 범람을 했다. 그러나 동목희화, 겨울나무는 불을 반긴다라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요. 최희, 반가운 것은 묘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불특, 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정화통근, 정화통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화와 통근한 거예요, 본래. 정화는 목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저 묘목이 정화를 살릴 수 없어요. 물론 목이 정묘하면 화에 뿌리는 되지만 여기 오화가 정화를 살리고 있죠.
억차 또한 일주이망이라고 해서 요게 묘목이 좋다고 하는 소리예요. 우해목국, 해명이 목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리는 수가 강하다, 인수격이다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모기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보면 알아요. 설수생화, 물을 설하고 불을 밝히고 있다. 용시는 그럼 뭐냐? 저 불이다 라는 거 아세요. 그래요. 부신, 일주를 도와주고요. 더욱 묘한 것은 묵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왜? 금이 있으면 이 수를 살릴 텐데, 금이 없다는 게, 첫째, 금이 없으면 일주한테 부담이 덜 돼요. 그리고 화와 싸우지를 않죠. 그래서 금이 없는 게 참 청득진, 깨끗한 걸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기미운부터 이제 화운이 들어오잖아요. 제기개수, 벌써 물에 대한 인수가 이 사주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격은 인수라고 하더라도 제기개수, 개수를 제하니까 병진유년, 이게 이제 세운년이에요. 병화가 유년에 들어와서 첨남궁, 남궁이라는 궁에, 궁인지 뭔지 모르지만 과거 시험을 거기서 봤다는 뜻이에요. 이 한원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모인 장소고요. 한원이라고 많이 하죠. 관거청요라고 해서 벼슬이 깨끗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 30년이 좋다는 뜻이죠. 채는 목채입니다. 나무가 강하죠. 사주의 구조상 있을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을 것은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이 명절은 수호행이 왕하고 추운 계절에 간목일주다. 다행인 것은 금호행이 없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 왕한 기운이 활동력이 위축되어 있다. 더하여 지지로 격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목국을 이루는 인자가 있어 수기를 설함으로 사주가 아름다워졌다. 단 초년부터 삼순대운까지는 서방 금지를 지나면서 고생을 하였을 것이고, 사순대운, 기미대운부터 말년까지 호운으로 흐르고 있다. 억부로로 이 채용론으로 보면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요, 목이 5.4예요. 화가 4.5예요. 토가 없어요. 금도 없고요. 수 4.3이에요. 이 명절은 토의 가변성이 문제인데, 리토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토가 변심을 한 거예요. 영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목채 금토 영조인데요. 부재불형에서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중 목화 오행을 쓰는 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심해첨 선생한테 딱 같다라고 하면, 격국론은 인수격이에요. 이 인수격의 격설명은 인수는요, 관살에 상생하는 걸 당긴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인성이 있으면요, 관이 이게 상신이 돼요. 이 겁재가 호인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수가 생하는 게 뭐예요? 비겁이죠. 비겁. 근데 요즘 격국론자들은요, 이 비겁에 대해서 인수격을 비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자꾸만 그래요. 근데 철조 선생, 심여청 선생은 이 호인이라고 인성을 보호한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성이 생하는 이 오행이 인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성을 깨고 들어오는 게 뭘까요? 재성이에요, 재성. 그러니까 이 비겁이 막아주는 거죠. 재성을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엄마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난 엄마를 재성이 와서 겁탈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자식이 보호하는 거죠. 이 관성은 그냥 생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 분명히 겁재는 호인한다. 인성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상신으로 하고요, 겁재를 부신으로 삼는다. 근데 요즘 격국론자들은 이 겁재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겁재가 분명히 상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다. 또 치용론에서 신과 일주와 인성이 양왕하면 용식상,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주가 강하고 인성이 강하면 식상을 쓰라 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긴 취식이에요. 인성을 버리고, 용신 인성을 버리고
식상을 용신으로 하니까 보세요. 딱 세 가지. 격국론에서는 격을 생하는 격이 용신이라면 격을 돕는 것이 상신이 되고요. 도울상자에 이거 설화상자 아니고, 그리고 격이 생하는 용신이 바로 구신이라고 해요. 구할 구자예요. 막을 구자예요. 이것이 이 격용신을 깨고 들어오는 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인치식이라는 이름이 있냐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격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계단을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면 일주와 인성이 강하니까, 이걸 버리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 식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론에서도 억부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주 역시 심여점 선생도 억부론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한 기운을 설하는 오행을 용신을 하라고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글로 써놓은 거예요. 내가 써놓고 이걸 책에 안 써서 그렇지 유튜브에 올려놨으면 원작가는 누구라도 봐. 보고 나한테 와서 야 새끼야, 야 새끼라 안 하고,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내 격국론에서 이거 찾아서 배줘야 돼요. 격국론에서 이런 게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와 인성이 강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쓰라. 설계해라. 식상 설계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이건 편인격이 확실하죠. 심여청 선생 당시에는 이걸 편인격이라고 하질 않고 인수격이라고 했어요. 정편을 나누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정편을 좀 나눠서 편인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또 격이 금이 강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만에요. 이거야말로 목이 강하죠. 왜? 목이 강하다? 그러면 개수일주에 목이 강하면 뭐예요? 식상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의 기운을 도와주는 인수, 엄마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를 찾아야죠. 비겁 아니면 인수를 찾아야죠. 근데 왜 해를 왜 이렇게 또 빨갛게 해놨을까요? 이 해수는 사와 마찬가지로 요 기자가 들어오면 이 글자하고 합을 하려면 던져들어요. 그러니까 별로다라는 것이죠. 자, 철저 선생이 또 얘기를 하셔요. 일단 철저 선생은 격국론을 다 알고 있어요. 격국은 이미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 사주가 격국론을 풀어서 안 맞으니까 이거 억부로 돌아 쓴 거예요. 개매의 일은 벌써 일주부터 자꾸 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억도론이에요. 격국론 같으면 뭐예요? 월지부터 들고 늘어져요. 무슨 월에 뭐다. 6월에 개수일주 인수격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부론에서는 그렇잖아요. 개묘일원이 이렇게 일주를 먼저 자꾸 늘어져요. 일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가 신강약을 강하냐 약하냐 따지느라고 개묘를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식신이 태중이에요. 약하다 그러면 식신이 많으니까, 설기가 강하니까. 부단 무엇뿐만 아니라 이런 설계, 일주가 설계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또 제살태화하다라고 해서 벌써 알고 계시다니까요. 격국론도 이게 살이거든. 저 살을 지나치게 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살태화하는 사주는 또 뭐냐? 저 살을 용신으로 썼을 때 제살태화하면 직장이 없다. 그럼 무슨 직장을 할까요? 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한다. 라고 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 제살태화는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해요. 반가운 것은 추수통원이다. 가을에 물이 샘이 있는 거죠. 샘이 통원. 유독 인수를 쓰라는 거예요. 벌써 약하니까 인수 쓰라. 식상이 강할 때는 인수 쓰는 거예요. 인수가 강할 땐 식상 쓰는 거고. 용신 잡기 쉽죠. 그럼 외국 갈 거예요. 인수가 강하면 식상 쓰고, 식상이 강하면 인수 써라. 이거 봐.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 간단한 거예요. 사주 그렇게 보는 거죠. 더 묘한 것은 진유합하고 맞다. 이거 진유합법 했잖아요. 잘못 보면 이거 금이 강하다, 금수가 강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묘묘가 있고 을목이 있어서
목이 채예요. 그럼 식상이 강하니까 일주가 약하니까 인성쓰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진유 합금을 해서 어떻게 해요? 금기가 유견, 금기가 더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북중에 이거 보세요. 뭐가 없다? 화가 없다는 게 또 좋아요. 예. 예. 화가 없어서 목을 일주한테 부담이 더 없는 거예요. 일주는 수니까 화가 없으면 재상이 될 거예요. 청득진했다. 예. 청한 것을 다 얻었다. 그런 거예요. 소위 조동울러라고 해서 또 뭔지 울러를 일찌감치 요즘 뭐 직장 아까 지난번 강의 때 되겠지만 청와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디 들어가는 게 좋아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으로 가면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마다 월급 몇 배를 더 받는데 뭐. 그리고 지난번 벽국론에서 강의했듯이 유남계는 교도소에 있어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통령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명고 한원, 높을 때도 한원, 또 한원 나오네요. 이름을 올렸다. 애석한 것은 중원이 모군이라. 모군을 만나서, 식상. 모군을 만나니까 사로, 벼슬길이 두렵다. 불능이 현재, 확실히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 두렵다라고 하네요. 이 사주가 아마 모군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번 봅시다. 식상성이 들어오나요? 이거 부분이 안 좋겠네요. 이거 괜찮잖아요. 여기서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벼슬길로 들어섰죠. 모군은 작년이죠. 모군은 안 좋아요. 이 사주 식상성이 강해서 안 좋은 거죠. 이수격에 인비 용희신이다. 이수격에 쓸 수 있어요. 지지로 묘미충이 되는 것은 것을 진유합금화해서 희신으로 살아났다. 애석한 건 중년 복목해서 서로 공불능현질이라고 했는데 모고행이 체가 돼서 일주가 약함으로 비겁을 용신화했다. 이 명절을 가진 내담객은 아마도 잘 나가는 수대원의 철저님에게 상담을 받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모군을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안 돼서 온 게 아니라 잘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 체형론으로 오행지수를 확인해 보면 이미 원령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일지와 시지의 묘목과 연지의 진중 을목까지 하면 지수가 5.1로 모고행이 초가종주행이 됐다. 그러므로 이를 극지하는 금토 용조를 찾으니 월지의 유금이 있어서 목재 금토 용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월 첨선자의 격국노루는요, 6월의 개수일주는요, 인수격이에요. 이 인수격의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제와 같은 인수격이 있다. 추영론에서 중화랑과 같이 인수격의 구신인 비겁을 상신, 우리 용신이라고 해요. 비겁을 상신으로 쓸 수 있어요. 인수격에. 인비, 인수격에 비겁 용신 쓸 수 있어요. 분통보감이 나오네요. 그러면 안 되고. 자, 이거 하나 프로그램에서 해볼게요. 467번 한번 봅시다. 네, 맞죠. 용신이 진유, 기토까지 용신을 잡고요. 이운이 안 좋고요. 전반적으로 목체 금토용지에서 금용신을 하니까 축대운 괜찮고요. 수대운 본래는 안 좋아요, 사실은. 왜 안 좋냐면 이 해자운은요, 들어오면 이 묘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와 놀아먹는 거예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건 저 을목이 별로 이 사주는 식신이 너무 강해서 전반적으로 사주는 좋지 않은 사주예요. 이운이 두렵다라고 하셨고요. 좀 고생을 하시고 천간으로 경신금 괜찮고요. 임계수가 들어오면 저 기토가 또 좀 말리고 그러죠. 이 임진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식상의 폐해가 이 사주는 대단하네요. 식상이 아주
인묘 갑이 놀면은 아주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사주 그냥 이 사주 급수 중 여기는 중상이라고 했는데 중으로 봐야죠. 네. 네, 중으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2개 했으니까 이 정도를 하고요. 다음 또 사주가 2개, 468번. 이 사주는 평광적으로 잡아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잡기로 잡아있죠. 술토 속에 정화가 뿌리를 내려서 평광격으로 잡은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평광격이 맞네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